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리엘님 반갑습니다. 스트라이거님 어서오시고요. 파랭이님 반갑습니다. 틴울프님 어서오시고요. 벽설님 반갑습니다. 스트라이거님 어서오시고 게릴라 방송한 거 다시 보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솜님 어서오세요. KTH님 어서오시고요. 렐리님 반갑습니다. 그림덕후님 어서오세요. 둥이맘님 반갑습니다. 하양용님 어서오시고요. 조이님 반갑습니다. 뿡뿡냥님 어서오세요. 진키사라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고등학교 면접인데 팁을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면접이요? 고등학교 면접 그냥 예의 바르게 하세요. 고등학교 면접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입시도 아니고 대학 입시도 아니고 뭐 취업도 아닌데 뭐 그냥 예의 바르면 되지 않았을까? 제목에 살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저렇게 쓴 거예요. 나야나님 어서오세요. PJ님 어서오시고요. 피담님 반갑습니다. 휘동수님 어서오세요. 페르님 반갑습니다. 은영이님 어서오세요. 카라코롱님 어서오세요. 화얼아랑님 어서오세요. 네, 정원비님 반갑습니다. 우정자님 어서오세요. 박미영님 어서오시고요. 도토리님 반갑습니다. 이동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현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열정쿵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김민지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정구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KTH님 어서오세요. 박혜찬님 어서오시고요. 연하공주님 반갑습니다. 얼굴 처음 뵙습니다. 뭐 그렇죠 뭐 얼굴 그냥 옆집 아저씨죠. 땡큐가 하니까 좋습니다. 귀여우셔. 잘생기긴 개뿔이. 아프리카 푸사를 바꿨다고요? 아프리카 푸사를 어떻게 바꿔요? 아 그거는 뭐 여기는 안 나오죠. 수인님 어서오세요. 귀여우셔요. 고맙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제목에 보이는 대로 제목 보시면 오늘 할 내용이 나옵니다. 곰돌이 푸 같아요. 고맙습니다. 귀엽게 생기셨네요. 이 사람들이 다 예의가 발라. 예의가 발라. 차마 못생겼다는 얘기는 못하고 차마 못생겼다 정말 더럽게 생겼다 이런 얘기 못하고 그냥 다 귀여우십니다. 예, 예, 유대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성대모사요? 요기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태규 영님 어서 오시고요. 안 더럽게 생겼습니다. 안 더럽게 생겼습니다. 뭐야? 김영은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방제 나온 그대로 그 얘기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저희 이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거 치우면 무서운 거 나와요. 그 내 일부러 가려놓은 거야. 이거 치우면 무서운 거 나옵니다. 그렇지. 잘생긴 사람의 캠방은 많이 보셨잖아요. 식상하지 않나요? 네. 잘생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해. 네, 무섭이랑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이가 원래 모델이 접니다. 자, 오늘 방송은 아이고 이거 왜 채팅창이 유튜브 채팅창이 왜 안 나오고 있었나? 원래 안 나오고 있었나요? 잠깐만요.
다음에는 귀신 이야기로 부탁드릴게요. 그 날짜마다 하는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목요일은 보통 범죄 아니면 미스테리 쪽이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점이 이쁘십니다. 매력이라니까. 나 이 점으로 먹고 사는 거야. 잠깐만요. 됐다. 자, 방송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목에 써져 있는 그대로 잭 더 리퍼의 정체에 대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김하경님 어서 오시고요. 마릴린 마릴린 먼저 모닝스님 어서 오세요. 숟가락으로 점프하고 싶다. 숟가락으로 죽을 때까지 맞아볼래요? 스트리거님? 응? 숟가락으로 종을 파다니. 숟가락으로 죽을 때까지 때려줄까요? 자, 잭 더 리퍼. 자, 어제 제가 잠깐 예고를 했었는데 잭 더 리퍼라고 제가 내일은 잭 더 리퍼를 방송할 겁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잭 더 리퍼가 뭐예요? 잭 더 리퍼지 막 이러면서 내가 잠깐만 목소리 유전이냐고요? 글쎄요. 잠깐만요. 잠깐만. 잘 들어. Jack the Ripper. Jack the Ripper. Jack the Ripper. Jack the Ripper. 와, 얘도 잭이라 그러잖아. Jack the Ripper. 잘 들어. Jack the Ripper. Jack the Ripper. 와, 얘도 Jack the Ripper라 그러잖아. Jack the Ripper. 오케이? 여러분들, 잭 더 리퍼 아닙니다. 잭 더 리퍼입니다. Jack the Ripper. 잭 더 리퍼잖아. 잭 더 리퍼. 얘는 잭 더 리퍼. 미국식. 오케이? 토막 살인마. 잭. 발음 가지고 뭐라 하기만 해봐. 잭입니다. 잭이에요. 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럼 이거 보이십니까? 유튜브 텀블러 레어템 간지 플러스 5짜리 엄마짱님 초콜릿 45개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호로록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오신 분들 추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깜짝이야? 아니야. 너 아니야. 들어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고해드린 대로 잭 더 리퍼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살인마 잭 더 리퍼 한 1800년대를 굉장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잭 더 리퍼의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는 끔찍한 범행 일지, 2부는 수많은 용의자들, 3부는 진실과 거짓, 그리고 추리, 이렇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부부터 듣고 올게요. 맞선님 잘생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에 불도 끄고 계시네요. 방이 더러워요. 네. 방이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닫고 왔습니다. 약간 데프콘 필입니다. 아, 데프콘 나 좋아해. 네 BJ는 래퍼라서. 뭔 소리 하는 건지. 자, 첫 번째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 잭 더 리퍼의 정체, 끔찍한 범행일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추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들 샷이 좋더라. 이거 좋다. 유튜브 구독이 좋더라. 그렇지. 광고는 스킵 말고 30초만. 국민 라디오 왔어. 추천 절차 버튼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왔어. 잭 더 리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고 있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밤을 공포의 무대로 만든 인류사 최초의 연쇄살인마. 급작스럽게 벌어진 신체 훼손 살인사건, 그리고 시작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막을 내린 한 연쇄살인마의 광기극. 또 그치지 않으면 잭 더 리퍼가 와서 잡아간다. 런던 시민에게 뿌리 깊은 두려움을 새기고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진 잭 더 리퍼. 당시의 런던을 자신의 살인극 무대로 사용하며 연쇄살인범을 뜻하는 단어 시리얼 킬러가 생기기 40년도 전, 이미 한 줌의 발자취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광기극을 끝내버린 잭 더 리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잭 더 리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13건의 살인사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잔인하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87년 12월 26일 신원미상, 일명 페어리 페이 사건입니다. 살해 후 복부에 말뚝을 박아 넣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888년 2월 25일 38세 애니 밀우드, 하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찔렸으나 병원에 입원하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여파로 퇴원 후 3월에 사망했습니다. 1888년 3월 28일 신원 미상, 목 부위를 2차례 찔렸으나 다행히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888년 4월 3일 45세의 엠마 엘리자베스 스미스, 습격을 당해 국부의 둔기를 삽입당하기까지 하나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혼수 상태에서 이틀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888년 8월 7일 39세 마사 테이브람, 목 부위를 찔렸으며 총 39군데에 달하는 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1888년 10월 2일 신원 미상, 일명 관청인 미스터리, 즉
더 화이트홀 미스터리 사건이었습니다. 런던의 관공서 거리인 화이트홀에서 머리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한쪽 팔은 템스강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쪽 발의 경우는 시신 근처에 묻혀 있었지만 나머지 신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888년 11월 21일 40세의 애니 파머.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출혈이 있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1888년 12월 22일 당시 26세의 로즈 마일렛. 목을 졸려 질식사했습니다. 1889년 5월 31일에서 6월 25일 신원 미상으로 이 기간 동안 템스강에서 그녀의 시신 부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889년 7월 17일 40세의 앨리스 맥켄지. 여러 상처와 멍과 함께 좌측 경동맥이 잘린 채 사망했습니다. 1889년 9월 10일 신원 미상입니다. 일명 핀친거리의 살인, 더 화이트홀 미스터리처럼 목이 잘린 여성의 몸통 부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화이트홀 미스터리 때의 시신과는 조금 다르게 팔은 절단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891년 1월 31일 26세 프랜시스 콜스.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살해되었습니다. 후두부의 상처로 미루어 죽은 뒤 땅에 던져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1891년 4월 24일 캐리 브라운, 당시 56세였습니다. 목이 졸린 뒤에 자상을 입고 살해되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도 자상이 있었으며 사타구니 부위에 큰 자상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침대 위엔 잘려나간 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잭 더 리퍼의 살인으로 확실시되는 5건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1888년 8월 31일 금요일. 피해자는 메리앤 니콜스로 당시 43세. 신장 157cm의 매춘부였습니다. 새벽 0시 30분 술집에서 나와 2시 30분경 화이트 채플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서 45분 사이 런던의 시립병원 건너편인 지금의 더워드 거리인 벅로우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30분 전까지 현장에 소란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당시 바닥에 소량의 혈액이 흐르고 있었고 우측 뺨과 하악 부분에서 피하 출혈, 그리고 좌측 뺨 부분에서도 둥근 피하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잭 더 리퍼가 뒤에서 목을 조를 시 주먹 내지는 엄지손가락의 압박으로 인한 자국으로 추정됩니다. 혀에서 열상, 즉 찢어져 생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한 좌측 귀 아랫부분에서 시작된 10cm가량의 자절창, 즉 찔리고 베인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5cm가량 아래에서 시작되어 우측 목 부위까지의 20cm에 달하는 자절창도 발견되었습니다. 칼날이 긴 나이프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 목뼈인 경추 부위의 자절창으로 인해 목에 분포하는 정맥인 경정맥이 절단되었습니다. 살해된 후에도 그녀는 허벅지와 특히 복부를 반복적으로 난폭하게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이 긴 나이프 중 하나였을 것이라 잠정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1888년 9월 6일 런던의 공동묘지에 무덤번호 210-752에 매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1888년 9월 8일 토요일. 피해자 47세 애니 체프먼, 신장 150cm, 매춘부였습니다. 새벽 1시 45분경 간이 숙소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쫓겨난 후 새벽 5시 30분경 메리앤 니콜스가 살해된 곳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진 헨버리 거리에서 한 중년 남성과 서서 이야기하던 것을 마지막으로 새벽 6시 29분경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메리앤 니콜스 때처럼 뒤에서 목 부위에 칼날이 긴 나이프로 자상을 입혔으며 거의 목이 절단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튀어나온 혀와 부은 얼굴로 미루어 최초 질식사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복부가 크게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온 창자는 그녀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궁은 마치 손상을 피하려고 한 것처럼 질상부에서부터 절제되어 방광의 후면 3분의 2 정도가 함께 제거되어 잭 더 리퍼의 전리품으로 사라졌으며 직장 부위엔 손상이 없었습니다. 메리앤 니콜스 때와 같이 살인 도구는 15에서 20cm가량의 길고 날카로운 칼날의 나이프 하나였을 것으로 잠정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1888년 9월 14일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1888년 9월 25일에서 29일 잭 더 리퍼가 1888년 9월 25일에 작성한 편지가 이틀 후인 27일 런던의 언론사인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에 도착했습니다. Dear Boss로 시작되는 이 기괴한 편지에서 잭 더 리퍼는 자신은 매춘부를 증오하며 앞으로 살인이 계속된다는 예고와 함께 경찰은 자신을 결코 잡을 수 없다 라고 비아냥거리며 마지막에 스스로를 잭 더 리퍼라고 소명하며 이 연쇄살인마는 잭 더 리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는 이틀 후인 29일 수사과에 편지를 넘겼습니다. 이후 해당 편지는 친애하는 보스에게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세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888년 9월 30일 일요일 피해자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로 44세, 신장 165cm, 스웨덴 태생의 매춘부였습니다. 새벽 0시 40분경 버너거리에 있는 국제노동자교육클럽 바로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새벽 1시경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쇄골 아래 양쪽 가슴 전면부에 피하 출혈로 인한 피부 변색이 있었고 그녀 역시 목 부위에 나이프로 인한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을 정도로 목 부위에 심한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근처에서 목격자가 시신을 발견한 것을 알아챈 잭 더 리퍼가 살인 후에 가졌던 해부 의식을 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는 1888년 10월 6일 이스트 런던 묘지 무덤번호 15509에 매장되었습니다. 같은 날 마이터 광장에서 또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캐서린 에드 우즈로 당시 43세였고 신장 150cm에 그녀 또한 매춘부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900m가량 떨어진 마이터 광장에서 새벽 1시 44분경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에 순찰을 돌던 경찰이 새벽 1시 44분에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불과 14분 전만 해도 해당 위치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잭 더 리퍼는 지금까지의 살해 방식대로 뒤에서 제압하여 나이프로 목에 자상을 입혀 살해하려고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 에드우즈가 격렬히 반항하자 이에 한 손은 머리채를 잡고 나이프를 쥔 한 손으로 목을 조르던 과정에서 그녀의 얼굴 곳곳에 몸싸움으로 인한 여러 자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의식을 잃자 나이프로 목에 자상을 입혀 살해되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애니 체프먼 때보다 더욱 심하게 배가 갈라져 장기가 꺼내져 있는 시신의 모습이 마치 도살되어 디스플레이된 돼지의 모습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피해자의 자궁과 신장을 가져갔습니다. 불과 14분 만에 말이죠. 새벽 3시경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스턴 거리 벽의 문 앞에 그녀의 피가 묻은 칼을 닦아낸 그녀의 앞치마 조각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분필로 작성된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이유 없이 비난받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이 메시지가 범인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범인 자신이 오히려 유대계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장인 찰스 워렌은 이것이 단순 반유대주의자의 낙서이며 해당 낙서로 인해서 인종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남은 새벽 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모두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1888년 10월 8일 런던시의 묘지에 무덤번호 49336에 매장되었습니다. 1888년 10월 1일 소인이 찍힌 잭 더 리퍼의 편지가 다시금 런던의 언론사인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편지에서 잭 더 리퍼는 더블 이벤트 중 하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건방을 떠는 여유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편지는 건방진 제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888년 10월 15일 소인이 찍힌 편지가 런던 화이트채플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결성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순찰그룹, 즉 자경단인 화이트채플 비질랜스 커미티의 위원회장 조지 러스크에게 도착했습니다. 지옥에서라고 시작되는 해당 편지는 다음과 같은 경악할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러스크 씨, 내가 당신을 위해 튀겨먹은 그녀의 신장 중 반을 보냅니다. 러스크 씨, 잡을 수 있을 때 날 잡으세요. 편지와 함께 신장이 동봉되어 왔는데 조사 결과 사라진 캐서린 에드우즈 나이트의 신장이며 추가로 그녀가 앓던 병의 자국이 해당 신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편지는 지옥에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8년 11월 9일 금요일 피해자 메리 제인 켈리 당시 25세로 신장 170cm의 매춘부 새벽 3시가 되기 전 이스트엔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새벽 4시경 주민들이 머더라고 외치는 작은 외침을 들었지만 당시 런던의 우범지대에서는 이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모두들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 10시 45분경 집주인과 그의 조수가 체납된 임대료를 징수하러 갔다가 기척이 없어서 창문을 통해 커튼을 젖히자 침대 위에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 끔찍한 메리 제인 켈리의 시신을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머리 아래에 유방, 신장, 자궁이, 그리고 다리 사이에 간, 비장은 시신 옆, 탁자엔 복부와 허벅지에 살점 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은 절개된 복부 속으로 집어넣어져 있었고 창자는 집안 액자에 장식이라도 한 듯 둘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1888년 11월 19일 세인트 패트릭의 천주교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이 잔혹하면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지막 살인을 끝으로 잭 더 리퍼는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네, 잭 더 리퍼의 정체 일부 끔찍한 범행일지 보고 오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진짜. 미나미님 어서 오시고요. 예, 실화입니다. 엄청 잔인하죠. 사진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냥 얼굴 위주의 사진들이어라서 그냥 보여드렸고 이건 좀 너무 끔찍하다 싶은 건 제가 블러 처리를 한 거예요. 네. 일단 잭 더 리퍼라는 자가 저지른 일단 그가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13건의 의심이 가는 사건들 그리고 잭 더 리퍼가 저지른 사건이 확실하다 하는 5건의 추정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매춘부만을 노리고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고 해요. 거기다 신체의 일부를 전리품인 양 챙겨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잭더리퍼 특집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편지로 막 조롱하기도 하고, 예, 피해자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들만 참 안타깝죠. 힘없이. 그래도 거의 모자이크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제 방송이 뭐 비위 좋은 분들도 보시지만 비위 약하신 분들도 보시는 방송이고, 또 나이 저연령층의 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너무 심한 수위는 제가 일부러 블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진짜 사이코죠 뭐. 특히 매춘부한테만 그렇게 일부 완전 듣기만 해도 피냄새 나는 것 같습니다. 도토리님 근데 방금 도토리님 아니었나? 누구였지? 누가 아까 누가 그랬지? 도토리님 맞잖아. 편의점 샌드위치 먹으면서 들으니까 꿀잼이네요. 이 잔인한 거를 보면서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들으니까 꿀잼이네요 하시더니 완전 듣기만 해도 피냄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는 맛있게 드실 거 다 드셔놓고. 예, 2부에서 용의자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잭더리퍼 이야기를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은 정보를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2부, 3부가 계속 있으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흘리지 마시고 그냥 알더라도 다시 보시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이더님 주무세요. 과자 먹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잭더리퍼, 오늘은 잭더리퍼 특집으로 다루고 있고요. 지금 일부 잭더리퍼의 그 사건 일지에 대해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캐서린 에드우즈라는 피해자는 무려 14분 만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신체 일부까지 또 사라지는 엄청난 미스테리한 사건도 있었어요. 경관이 그 주위를 14분 전에 순찰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했단 말이죠. 그거를 14분 만에, 무려 14분 만에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신체 일부까지 없어지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키메라님 안녕하세요. 다른 방송에서는 사진을 그대로 노출해서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섬님은 적당히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다 매춘부였단 말이죠. 그만큼 얼마나 삶이 바닥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을 노렸다는 거는 뭔가 그 직업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거나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노렸겠죠. 그래서 사건이 또 사건인 만큼 1800년대란 말이에요. 1880년대.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도 이렇게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이때는 뭐 과학수사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과학수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찾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용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온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떤 용의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왜 의심을 받았고, 이 사람은 용의자가 되기에는 약간 불충분했고,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용의자들 2부에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예, 추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예, 아시는 정보 있으셔도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1부, 2부, 3부를 다 들으시고 제 방송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때 마음껏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부 잭 더 리퍼의 정체, 수많은 용의자들 보고 오겠습니다. 이태한 형사님, 박현경이네. 또 실패했습니다. 추천수가 너무 저조하다고요. 우리가 틀렸어요. 인부전 시작되지 말았어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도 그럽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추천수가 그럽니까? 처음에 무전했을 때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추천 질차시 늘지 않는 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잭 더 리퍼에 대한 공통된 증언, 그리고 300명에 달하는 용의자. 추정되는 그에 대한 단서는 이러했습니다. 20에서 40대의 백인, 하층민의 복장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 상류층의 사람, 어두운 곳에서도 정확히 장기를 적출한 것으로 미루어 의학적인 지식이 해박하며 그가 남긴 것으로 확실해 보이는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로 미루어 보아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 용의자로 몰린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인 앨버트 빅터였습니다. 정신 이상 병력이 있고 1892년 사망한 원인이 매독이었다는 소문이 돌며 광기에 내몰린 왕자가 창녀들을 차례로 살해하자 이에 영국 왕실이 죄상을 감추기 위해 음모를 꾸몄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앨버트 빅터 왕자는 실제 살인사건이 벌어지던 날들에 런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랜시스 텀블티입니다. 런던 경시청 수사과장 존 리틀 차일드가 수사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본 인물로 이 미국인 의사라면 잭 더 리퍼의 해부 지식이 설명된다고 추리했습니다. 프랜시스 텀블티는 1888년 11월 24일 미국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잭 더 리퍼의 살인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돈을 벌던 캐나다 또는 아일랜드 출신의 가짜 의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4명의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지니고 있던 동성애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불법이었던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자 외국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가 매춘부를 혐오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범죄 심리상 동성애자가 매춘부를 연쇄살인한다는 것은 희박한 이론이며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전무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몬테규 존 드루이트입니다. 그의 풍모는 당시 잭 더 리퍼를 목격했다는 증언 속에 잭 더 리퍼의 용모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영국 수사당국의 책임자가 적은 메모에 의하면 이 몬테규 존 드루이트야말로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으며 정신병 또한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잭 더 리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살인, 그때 그의 소재가 불명했으며 의사라는 직업은 잭 더 리퍼의 해박한 해부 지식을 설명해 줍니다. 잭 더 리퍼의 마지막 살인으로 알려진 1888년 11월 9일, 이후 그는 12월 1일 템스강에 뛰어들어 자살하였고 이후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중단되며 많은 대중들에게 가장 유력한 잭 더 리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를 조사하던 수사당국의 책임자 멜빌 마크 노턴의 조사에는 상당수의 오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41살의 의사로 기록했지만 사실 그는 31살에
보조교사 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살인 후에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잭 더 리퍼의 살인극 배경이었던 화이트 채플의 지리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잭 더 리퍼라는 물증은 전무하며 그가 잭 더 리퍼의 풍모와 비슷하다는 증언 또한 모순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자살한 것은 수사망이 좁혀와서가 아니라 동성애 혐의로 실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이클 오스트로크. 정신병원의 수감 경력이 있는 인물로서 러시아 출신의 의사였으며 러시아 해군의 군의관 경력이 있습니다.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있을 때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 당국으로부터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문 사기꾼으로 실제 그가 의사 경력이 있었는지 모호했으며 범죄 증거가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잭 더 리퍼라고 하기엔 너무 큰 신장과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토마스 닐 크림. 미국 출신의 낙태 전문 의사로서 위험한 약물을 사용해 매춘부를 살해하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으며 1892년 사형 집행 당시 교수대에서 자신을 잭 더 리퍼라고 고백하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1888년 당시 토마스 닐 크림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감옥에 투옥 중이었으며 교수대에서의 고백 역시 당시 교수형에 참석한 이들이 부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에런 코즈민스키. 폴란드계의 유대인으로 잭 더 리퍼의 살인 무대인 화이트 채플 끝자락에 살았으며 매춘부를 증오하며 정신 착란병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으며 주요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었죠. 1889년 3월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동시에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증거가 전무하며 목격자도 애초의 증언을 뒤집고 그가 잭 더 리퍼가 아니라고 철회했습니다. 또한 그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진료 결과 잭 더 리퍼로 심증이 간다는 식의 풍문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의 주요 정신병은 환청이었고 두려움, 편집증으로 씻거나 목욕하는 것을 거부하는 소위 위험하지 않은 환자였습니다. 일곱 번째, 조지 체프먼. 조지 체프먼이란 이름은 애니 체프먼 살해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르며 얻은 별칭으로서 본명은 세웨린 안토노비치 클로소우스키였습니다. 1888년 런던으로 이주한 폴란드 출신의 이발사로 1897년부터 1902년까지 3명의 아내를 차례로 독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를 살해한 방식과 잭 더 리퍼의 살해 방식은 서로 판이했으며 당시 그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연령대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존 피저. 메리앤 니콜스와 애니 체프먼이 살해되었을 당시 이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 가장 먼저 용의자에 떠올랐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구두를 만들던 존 피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체포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이 있던 당시 그는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었으며 특히 그중 하나의 알리바이는 바로 경찰관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홉 번째, 프레드릭 베일리 디밍. 선원으로서 첫 번째 아내와 네 자녀의 목을 절단해 살해하여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화이트 채플에서 잭 더 리퍼의 출연과 함께 목격되었으며 감옥에서 자신이 잭 더 리퍼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88년 당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메리 피어시. 일명 미친 산파로 불리게 되는 여성으로 애인의 아내와 자녀들의 목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1890년 12월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혹은 상상 속에서 입은 모욕이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복수했을 수도 있다고 추리되었습니다. 셜록 홈즈의 아버지인 아서 코난 도일이
잭 더 리퍼는 여자이거나 여장 남자일 것이라고 추리하자 그녀를 질 더 리퍼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질 더 리퍼라는 것은 영어권에서는 보통 미성의 인물을 표현할 때 남성의 경우는 잭, 여성의 경우는 질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는 산파였기 때문에 야간에 피를 묻히고 돌아다녀도 의심받지 않았으며 해부학적인 지식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전무하며 범죄 심리상 여성이 여성을 연쇄살인한다는 것은 희박한 이론이었습니다. 11번째, 제임스 메이브릭. 부유한 명화상인이었던 제임스 메이브릭은 잭 더 리퍼의 살인극이 있던 3주 전 현장 근처에서 방을 빌렸다고 합니다. 1889년 아내에게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죽은 후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도 중단되었습니다. 1992년 영국 리버풀의 고서적 상인 마이클 베럿이 잭 더 리퍼의 63쪽짜리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는 바로 제임스 메이브릭의 것이었으며 아내가 바람 피우는 사실에 분개해 매춘부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으며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먹기도 했다고 적혀 있음과 함께 아내에게 부탁해 자신을 독살해달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본 런던 모드슬리 정신병원 포쇼 박사는 제임스 메이브릭의 당시 심리가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경황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잭 더 리퍼의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잭 더 리퍼의 일기가 유명세를 얻으며 화제를 얻자 동시에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부담감을 느낀 마이클 베럭은 결국 잭 더 리퍼의 일기는 자신의 위조작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2번째, 나를 바이겐바움. 독일 상인으로 미국의 뉴욕 맨하튼에서 새들어 살던 중 집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894년 전기의자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변호사와 전살인사건 전담 수사관이자 이른바 잭 더 리퍼 전문가로 불리는 트레버 메리어트는 카를 파이겐바움이야말로 잭 더 리퍼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카를 파이겐바움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여성에 대한 증오와 토막살인에 대한 욕구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화이트채플은 런던 항만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독일 상선 라이너가 런던에 정박한 기록이 있으며 승선 명단엔 카를 파이겐바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카를 파이겐바움은 살인을 저지른 후 정박 중인 배를 타고 바로 도피를 하며 검문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명 잭 더 리퍼 전문가를 자처하는 트레버 메리어트 전 영국 형사의 저서로 인해서 2011년에 이르러 영국 BBC에서 카를 파이겐바움의 교도소 수감 당시에 기록된 이른바 몽타주를 잭 더 리퍼의 몽타주라고 발표하며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잭 더 리퍼의 용의자가 탄생하게 되었지만 사실 잭 더 리퍼 메리어트의 이러한 주장은 또 다른 언론을 통한 잭 더 리퍼의 치장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런던항과 가까운 화이트채플의 특성 때문에 수사당국은 사건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금요일에 입항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항하는 수송선과 선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잭 더 리퍼의 살인과 연관된 일정을 보유한 수송선은 단 한 척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는 이토록 가득하지만 실마리는 하나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살인마 잭 더 리퍼를 향한 대중적 열풍이 만들어낸 허상은 커져만 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악하며 예고 살인장까지 보내며 경찰을 조롱하는가 하면 불과 14분 만에 사람을 살해하고 해부 의식까지 마친 뒤 호련히 사라지는 이런 불가능한 살인을 저지르더니 어느 순간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 살인마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학, 잭 더 리퍼 전문가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21세기 최첨단 현대 범죄 조사 발전에 초석이 된 인류사 최초의 연쇄살인범 살인마 잭 더 리퍼. 살인마를 향한 대중의 열풍으로 인해
오늘날 유명 뮤지컬의 소재로까지 채택되기도 하는가 하면 세계의 대중문화에 뿌리 깊게 침투하게 되는 이른바 잭 더 리퍼 열풍의 실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잭 더 리퍼의 정체, 수많은 용의자들 2부 듣고 왔습니다. 야, 나올 때마다 다 범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용의자들 굉장히 많죠. 으아, 궁금해 미치겠다. 지금이 2부였습니다. 네. 용의자 진짜 많죠. 용의자 가운데는 엘리자베스의 손자도 있었고, 뭐 동성애자, 또 뭐 산파, 여성, 그죠? 아람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 산파나 푸주간 주인들은 앞치마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피를 묻히고 다녀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여서 피가 묻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거죠. 사람을 죽였는지 저 사람이 방금 돼지를 잡았는지 뭐라는 거야? 저분 차단 좀 해주세요. 리엘님. 자, 그리고 우리 잠시만요. 아까 이야기 시작 직전에 우리 장기돌님께서 109개 선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리엘님 고맙습니다. 장기돌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백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살인마 잭 더 리퍼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단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의 살인마. 정말 이때 당시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살인마죠. 이런 사이코들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 살인마의 정체가 밝혀질까요? 정말 손에 땀이 주네요. 제 똥꼬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돌림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기돌림. 버그 보니까 섬님이 떠올랐습니다. 캔방 기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좋아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즐겨찾기, 구독 누르시면 저의 방송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고요. 백구는 근데 언제 나오나요? 찾지 마십시오. 백구는. 휴일날님 어서 오시고요. 서한님, 저거는 그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이라는 개념의 후원하는 기능이에요.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별풍선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의 방송에 후원이 되는 거예요. 잭 더 리퍼가 밝혀졌는지 안 밝혀졌는지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이따 진실과 거짓 그리고 추리 부분에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라이안나님 119개 선물. 아이 고맙습니다. 119개. 잠시만요. 어딨어? 이놈 아저씨 어딨어? 이놈 아저씨, 이놈 아저씨가 없어졌다. 잠깐만요. 너무 깜짝이야. 이놈 아저씨 여기 올라오세요. 이놈 아저씨.
내 마음에 불을 지핀 이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느냐 이놈. 고맙구나 이놈. 마음껏 불을 지피거라. 활활 타오르거라. 모두 다 불살르거라. 아유, 주무시다가 죄송합니다. 주무시다가 깨셨군요. 죄송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자다가 깜짝 깼네요.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서한님께서 또 저에게 또 후원을 해주시려고 물어보셨구나. 고맙습니다. 유튜브 후원 기능은 내년에 생긴다고 하네요. 예, 또 장기돌림 또 119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광고를 봐주시는 거고 영상 시작할 때 뭐 방송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면 그걸 좀 봐주시면 그걸로 지금은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로 뭔가 이렇게 따로 후원하는 기능은 아직 없어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광고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매너 있게 채팅해 주시고 댓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장기돌림 고맙습니다. 이놈. 또 불이 났느냐 이놈. 내 마음에 자꾸만 불을 지피면 캣닙히면 하트비트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 아이고,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내가 리액션 게 뛰어든 거는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놈 고맙다. 고맙습니다. 급존칭. 핫 뜨거 핫 뜨거 핫. 예, 아유, 제 마음에 불을 지펴주신 나이안나님, 장기돌림 고맙습니다. 꿀잼 방송 1위 고맙습니다. 승훈남님, 아이 또 깜놀했어요. 아, 나 승훈남님 왜 이렇게 귀여우신가? 아니 좀 잘만 하면 이놈. 아, 이제 자야지 이놈. 아이씨. 아, 개구리 소녀는 예, 다루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아직 다루지 않았고요. 꿀잼 방송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이놈 아저씨도 섭님이 만드신 건가요? 이놈 아저씨의 목소리는 제가 만들었고요. 저 캐릭터 자체는 유성님이 만들어 주셨고 옆에 불타오르는 뭐 이런 효과 같은 건 제가 따로 넣은 겁니다. 이놈 아저씨가 막 깨워 그러니까. 꿀잼 방송 1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아까 2부 보는데 우리 11시님 너무 또 귀여우신 거. 용의자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범인인가? 힝, 아니네. 이 사람이 범인인가? 이놈 하는데 잭 더 리퍼 원어민 발음이 떠올랐습니다. 잭 더 리퍼. 예, 아프리카랑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안단테님 어서 오시고요. 잠깐 지리고 올게요. 다녀오십시오. 박수. 화랭이님 화장실 가신답니다. 애들 교육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놈 아저씨가 왜 애들 교육에 좋아요? 이놈 아저씨가 잡아간다 뭐 이런 거? 밥 먹다 엎으면 이놈. 지니님 들어가시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직 3부 남았는데. 자, 오늘 이제 3부 마치면 오늘은 또 게임 방송 아라야 정식 발매된 아라야 공포 게임을 또 플레이를 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서운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 이놈 아저씨로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게임 방송도 보고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방송. 따끈한 라면 먹으면서 보니까 몸도 마음도 들뜨네요. 아, 좋죠. 이 추운 날 날씨 아무리 내가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라면끼리 먹지. 밤을 샐지는 모르겠어요. 해보고. 일찍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주무셔야죠. 어제 회피일즈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요? 예, 김정도님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예, 여러분들. 제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날 11시 30분에 항상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하고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오십시오. 예, 어제 해피일즈 했었습니다. 어제 프리지아스님이 나가셨더라고. 태국도 게임 잘 만들죠. 어제는 제가 그 스윗홈, 홈 스윗홈 했었고, 그제는 아라야를 했었는데, 그저께가 맞나? 하여튼 아라야를 했었는데, 둘 다 이게 태국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태국도 요즘에 좀 떠오르는 공포계의 핫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 이제 3부 들어볼게요. 듣기 전에 우리 준서님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우리 준서님이 왜 억울하세요? 이야기하실 때 효과음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야기들을 다 선더빙으로 하고 있어서 효과음은 중간중간 제가 다운받은 거나 아니면 뭐 제가 직접 내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중간중간 넣고 있어요. 화면에 그러네. 됐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라야, 오늘은 아라야 본 그 정식 발매된 거 할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예. 노여움을 푸소서. 하도 어그로가 요새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저한테 욕한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욕은 쓰지 마세요. 이 범인한테 욕을 했든 뭐 다른 누군가의 제3자한테 했든 간에 웬만하면 욕 자체를 쓰지 마세요. 그게 서로 오해도 안 받고 방송도 클린하고 좋죠. 그래요, 준서님. 아유, 얼마나 훈훈합니까? 아유, 훈훈하다, 훈훈해. 그래. 아유, 서로 인사하고 이게 서로 한번 이렇게 악수하고 꼭 껴안아주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자, 훈훈하죠. 마음이 따뜻해지죠. 마음도 따뜻해지는 방송. 엄마 미소가 나오네요. 자, 이래서 어그로가 나쁜 거예요. 맞아요. 못 본 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무섭지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숙이님. 자, 그럼 3부 듣고 올게요. 3부 듣고 우리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잭 더 리퍼의 정체 3부, 진실과 거짓, 그리고 추리입니다. 추천 제발 추천 추천
눌러주세요. PC는 하단에, 모바일은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 누나들 도와주세요. 추천 눌러줘요. 제발요. 추천. 사실 연쇄살인마로 알려진 잭 더 리퍼의 살인은 실제로는 짧은 기간 동안 발작적으로 이루어진 3건에서 4건이 전부이며, 특히 잭 더 리퍼의 마지막 살인이자 가장 끔찍한 살인으로 알려진 메리 제인 켈리 사건의 경우 잭 더 리퍼의 살해 방식, 살해 연령대, 살해 장소 등이 판이하며 피해자가 늦은 새벽 자신의 집에서 범인을 맞이하면서도 옷을 벗고 가지런히 접어놓은 것과 침대 시트로 얼굴이 가려진 채 칼질을 당해 살해된 것을 미루어 면식범에 의한 다른 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 내려진 것이란 사실은 아는 이가 전무합니다. 잭 더 리퍼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진 3, 4건의 살인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심되는 13건의 살인사건 또한 잭 더 리퍼와는 무관한 살인사건이며, 이 잭 더 리퍼의 열풍에 의해서 그의 살인 행각으로 의심받게 되는 이 13건의 살인사건이 사실은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 청소년 갱에 의한 습격, 취중 사고사, 뉴욕에서의 사건이거나 당시에 흉흉했던 런던 우범 지역에서 벌어진 슬프게도 흔한 살인사건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아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잭 더 리퍼가 보냈다는 그의 친필 편지 또한 신문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한 프레드 베스트 같은 기자의 지시였고, 잭 더 리퍼가 언론을 통해 유명 인사가 되자 100통이 넘는 사칭 편지를 보냈던 거짓 제보자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 잭 더 리퍼를 자칭한 이가 튀겨먹고 보낸 신장 일부가 병리학 조사 결과 피해자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잭 더 리퍼가 반 먹은 피해자의 신장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퍼지게 되는 괴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속된 신체 훼손 살인사건으로 평소 흉흉했던 런던의 우범 지역조차 공포에 떨게 했던 이 기형적인 사건들은 결국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영국의 언론사들은 연일 이 잔혹한 살인사건의 모습들을 더 자극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스스로 잭 더 리퍼의 편지를 만들며 잭 더 리퍼 열풍을 만드는 기자들도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인 열풍으로 인해서 화이트채플 주변의 살인은 모두 잭 더 리퍼의 소행이라는 인식을 얻게 되며, 그나마 공포에 떨던 주민들과 돈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매춘을 해야 했던 이들에겐 자신에게 언제고 연관될 수 있는 이 실체 없는 살인마보다는 조심해야 할 하나의 대상, 잭 더 리퍼 쪽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스프링을 달고 빌딩 사이를 점프하는가 하면 공간 이동을 하며 자유롭게 살인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까지 하던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멈추자 이 대중들의 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핫소스를 포기할 수 없었던 기회주의자들과 대중의 호기심이 화학작용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잭 더 리퍼가 하나의 문화 카테고리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잭 더 리퍼 전문가들과 그를 다루는 저서들,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하게 되는 저마다의 잭 더 리퍼 가면을 쓴 범인들과 심지어 수십억을 들여 진작에 가짜로 판명된 잭 더 리퍼의 편지를 DNA 분석까지 하며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폐해들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조차 분간해낼 수 없는 잭 더 리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에 기거한 간단한 프로파일링, 그리고 담백한 용의자 선정, 단순한 추리를 해보자면 이러합니다. 매독이 만연하며 넘쳐나는 매춘부들과 이주 노동자들로 가득했던 당시 런던에서 특히 우범 지역이었던 화이트채플,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매독으로 매독 환자가 많이 찾던 런던 시립병원을 찾았다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된 잭 더 리퍼. 나에게 이 빌어먹을 매덕을 옮긴 매춘부를 징후한다. 매춘부는 죽음을 전도하는 사탄이다.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푸주한이었던 잭 더 리퍼가 도축에 사용하는 칼날이 긴 나이프를 숨겨들고는 고르게 된 첫 번째 피해자, 중년의 매춘부 메리앤 니콜스. 나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한 매춘부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데, 아니, 바로 저 여자가 그 여자는 아닐까?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흥정하는 척하다 거칠게 뒤에서 목을 조르며 첫 번째 살해를 시도한 끝에 그녀 얼굴 곳곳에 나타나는 피하 출혈과 같은 엉성한 살인 시도의 자국들을 낸다. 그녀를 죽인 후에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나이프를 사용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복부와 허벅지를 찌르며 광기를 해소한 잭 더 리퍼. 9일 오후 토요일 새벽, 런던 시립병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시금 잭 더 리퍼의 눈에 들어온 두 번째 피해자, 중년의 매춘부 애니 체프먼. 나에게 죽음을 선사한 매춘부가 저기 있구나. 저 여자를 죽이면 나도 매독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또다시 벌어진 살인, 그리고 더욱 심해진 매독으로 인한 정신병과 광기로 살해 후 몸 밖으로 피해자의 창자를 꺼내는가 하면 스스로의 전쟁으로 명명한 매춘부 살해의 증거이자 전리품으로 매독을 전달한 직접적인 주체의 여성의 성기를 적출해간 잭 더 리퍼. 푸주안을 하며 다소의 피가 묻은 채 거리를 걸어도 의심을 받지 않으며 피해자의 장기를 자신의 작업장에 있는 도축물들과 섞어 놓음으로써 의심을 피함과 동시에 두 번째 살인으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듯 고양감과 서서히 진행되어가는 매독으로 인한 정신 착란들. 그리고 1988년 9월 30일 일요일, 유대계 상인이었던 잭 더 리퍼가 들린 사교 클럽, 유대인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벌어진 불화. 이 망할 유대계놈, 같은 유대인이 나를 무시하다니, 이러니 유대인이 욕을 먹는 거야. 그렇게 발작적인 분노에 휩싸여 클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서 잭 더 리퍼 눈에 들어온 중년의 매춘부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망설임 없이 분노에 차 살인을 저지른 잭 더 리퍼에 의해서 가슴 전면부에 피하 출혈이 생기게 되는 피해자와 해부 의식을 하려던 찰나 인기척을 느끼고는 그대로 도망가버린 잭 더 리퍼. 에이 젠장, 기껏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네. 사회조차도 나를 무시하는 건가? 풀리지 않은 광기에 휩싸인 잭 더 리퍼가 900m가량을 돌던 끝에 발견한 다음 희생자, 중년의 매춘부 캐서린 에드 우즈. 게다가 불과 40분 전 분노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살인을 하다가 목격자의 눈에 띌 뻔했던 잭 더 리퍼를 안심시키는 지형적인 조건. 여기라면 경찰이든 누구든 나를 방해할 놈이 오는지 살피기엔 최적인데. 그리고 살해 과정 중 그녀의 격렬한 반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잭 더 리퍼. 그에 의해서 마치 도살되어 디스플레이된 돼지와 같은 형상으로 처참하고 무참한 시신이 되고 마는 피해자. 이러한 과정은 불과 14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경찰과 함께 현장을 본 외과의사 프레데딕 고든 브라운은 시신 해부 과정을 미루어 의학적 지식이 아는 동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습성이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경찰 측의 토마스 본드 의사 또한 사람 신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닌 정육점에서 이루어지는 도살의 기술적인 지식이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추가로 프레데딕 고든 브라운은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이 해부 의식은 5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추리하자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한 증거물을 가져가야지. 그렇게 적출된 피해자의 자궁과 신장, 그리고 그에게 남은 또 다른 과제. 빌어먹을 유대인 놈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나 남겨야지. 피해자의 피를 묻힌 피해자의 앞치마 조각과 함께 분필로 써놓은 잭 더 리퍼의 메시지. 유대인은 아무 이유 없이 비난받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이 메시지가 범인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범인 자신이 유대계였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매독으로 인해 인지 능력을 상실해가던 잭 더 리퍼가 남긴 이 같은 철자와 문법적 오류의 글. 이렇게 매독이 퍼지며 뇌 기능에 퇴보가 있던 잭 더 리퍼에게 당시 들리던 환청. 부도덕한 짓을 해라. 그리고 잭 더 리퍼 아내의 증언. 남편에겐 노이로제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추가로 당시 잭 더 리퍼가 살던 곳이 이사한 곳을 포함해 모든 살인사건이 벌어지던 지역을 원형으로 감싸는 지형적 프로파일링과 일치합니다. 한편 잭 더 리퍼의 광기에 찬 마지막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한 인물. 그러나 처음 자신이 잭 더 리퍼를 목격했다고 했음에도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목격자인 정육업자 조셉 리비. 잭 더 리퍼가 이웃에 살던 그놈이었을 줄이야. 그러나 이를 경찰에 알려선 안 된다. 유대인인 그놈이 잭 더 리퍼란 사실이 알려지면 가뜩이나 심한 유대인 박해에 기름을 붓는 격일 것이며 나 같은 유대인 상인의 물건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멈춰지게 되는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과 매독으로 인해 1891년 3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 잭 더 리퍼.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듯한 잭 더 리퍼 사건에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조셉 리비. 범인이 피해자보다 8cm 더 컸다. 당시의 본격적인 공업화의 영향으로 스모그의 도시였던 런던에선 밤중에 한 채 앞의 사물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양심을 짜내어 던진 의미심장한 단 하나의 증언. 그리고 그날의 피해자 캐서린 에드우즈의 신장 152cm. 잭 더 리퍼로 알려진 4건의 살인 혐의가 있는 제이콥 리비의 신장 160cm. 물론 어디까지나 추리에 불과하겠죠. 살인마의 아이콘 잭 더 리퍼를 한 명의 인물로 표현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잭 더 리퍼는 사실 공업화로 인한 어두운 측면에서 탄생한 우범지대와 살인마를 유명인사로 탈바꿈시킨 옐로우 저널리즘의 집단 광기, 그리고 그에 호응하며 공포를 관심으로 바꾸어 두려움을 쫓아내고자 했던 대중의 복잡한 심경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허상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재까지도 이 잭 더 리퍼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잭 더 리퍼학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콜리 윌슨의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잭 더 리퍼에 대한 가설은 대부분 범인은 어느 특정한 인물이다 라는 잘못된 논리에 근거한다. 잭 더 리퍼의 악명 때문에 그를 마치 대형 스타에 필적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 또한 있다. 그러나 연쇄살인의 심리에 대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보면 잭 더 리퍼는 하찮은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찮은 인물이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다. 잭 더 리퍼의 정체 3부 진실과 거짓 그리고 추리 듣고 왔습니다.
스카이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어떠셨나요? 대부분의 정보들이 거의 잘못된 정보이거나 부풀려진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냥 막 뭔가 하나 건수 생기면 열광하는 거죠. 막 기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뭔가 막 특종 우리 기사가 많이 읽혀야 되니까 자극적인 막 좀 더 부풀려진 기사를 많이 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쓰신 메데아님의 의견과 추리에 의하면 매독이 걸려서 매춘부를 증오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과 그 조셉 립이라는 새로운 또 아까 2부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용의자가 나왔죠. 도축업자였고 캐서린 에드우즈와 8cm 차이가 났었는데 이 사람이 증언할 때도 8cm 정도 차이가 났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목격자라고 본인이 목격자라고 했는데 8cm 차이가 났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몇 센치 차이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간이 안 되는 어둠이었을 텐데 그렇게 말했다는 게 조금 수상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추측, 추리인 거고 한 사람이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모르겠죠. 영원히 미궁일 수밖에 없는 그냥 추측으로는 그게 아닌가 하는 잭 더 리퍼의 다큐를 한 편 본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본 다큐 같네요. 추가로 그 범인 추정인이 푸주간을 이지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전이 뭐야? 이전? 그게 범죄가 일어난 장소랑 연관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나마 이게 제일 설득력 있지 않나 싶은. 아유 모나리자님 고맙습니다. 네올리드님 안녕하세요. 뭔가 허탈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감탄했습니다. 아 여행 다녀오셨구나 스카이님. 잘 다녀오셨어요? 아수님 저 오늘 생일인데 자지 말라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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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빠밤빰 축하합니다.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뭔가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재미로만 들을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흥미진진합니다. 뭔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뭐 끔찍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시대상 그리고 그 시대의 뭔가 분위기 이런 것도 느껴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용의자 뭐 이런 것도 정보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더 추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게 참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야 승우남님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생일 축하합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생일 축하를 받고 있어요. 인생 최고의 인생 생일인데 인생 생일이야 인생 생일. 이런 축하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 막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뭐 광주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국적으로 그리고 막 뭐 미국, 캐나다, 뭐 중국 뭐 굉장히 많은 또 아주 글로벌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승우남님, 남승우님이시겠지? 승우님. 역사적인 날이네요. 이제 자주 올 거죠? 네, 자주 오시고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소원도 많이 내주시고 요코미조 세이시라는 작가의 작품도 전후 일본이라는 시대상이 반영되어서 굉장히 우울한 작품이 많습니다. 뭔가 그런 시대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사건들은 참
색다르면서도 특이한 느낌이 있죠. 저도 빨리 생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축하받게. 그래요. 생일날 꼭 챙겨오세요. 시대상이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참 잭 더 리퍼 뭔가 진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본 것 같기도 하고 범죄 영화를 하나 본 것 같기도 하고 범죄 스릴러물을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저도 흥미롭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흥미진진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준비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주자주 놀러 오시고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근데 나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시간, 지금 1시간 반 정도 분량 준비했잖아요. 제가 3개 정도 했는데 이것도 베베님 구성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 그 미스테리에서 자주 다루는 그 이상한 옴니버스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분이 먼저 그 정리를 하셨었고 베베님께서 그거를 방송용으로 좀 읽기 쉽게 듣기 좋게 재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아마 제 퉁구스카 지난주에 퉁구스카 보셨죠? 그거는 베베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제가 그냥 원글 그대로를 읽은 거거든요. 그 블로그의 원글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거의 토시 거의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약간 좀 정리해서 그냥 딱딱 끊어 쓰는 스타일이세요. 그냥 단어 뭐 구절 이렇게. 근데 이제 베베님은 그걸 이제 하나 조금 더 손을 거쳐서 대화체 좀 제가 낭독하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어투로 좀 바꿔주시면서 약간의 재구성을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퉁구스카는 워낙에 퉁구스카 자체가 워낙에 단어들이 그거는 베베님이나 뭐 베베님 뭐 조상님이 오셔도 그거는 좀 어려웠을 걸. 그거는 어려웠을 거야. 희대의 살인마들 다뤄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다루고 있어요. 예. 잭 더 리퍼는 진짜 유명하죠. 심슨에서도 할로윈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라이안나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잭 더 리퍼와 흡사한 사건의 동일범 소행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잭 더 리퍼와 약간 흡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로즈웰 외계인 인터뷰도 다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외계인 쪽은 제가 자주 다루진 않고 있었는데 슬슬 조금씩 다뤄보려고 해요. 외계인 쪽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이안나님 숫자송인가요? 이게 얼마 만에 숫자송인가? 너 아니야. 미쳐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삼촌은 어떻게 기다려 사랑해 날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지 그래서 날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 좋아해 나를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짝 뛰는 가슴 구해줘 우리 마음 10년이 가던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만 변치 않을게 라이안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짜장 짜자자자장 뿅 고맙습니다. 라이안나님 감사합니다.
얘는 뭐야? 얘는 왜 맨날 갱신이 안 돼? 없애야지. 갱신이 안 되네 쟤는. 일찍 끝난 게 아쉬웠어요. 아니 이거는 야, 방송 누가 이렇게 일찍 끝나래? 이거는 저한테 채찍질을 하신 거죠 지금. 무섭이 인형으로 만들어서 갖고 싶습니다. 저도 인형 제작하고 싶네요. 진짜 하루라도 빨리. 예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2시간 분량을 항상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시니까 지금쯤이면 1개에서 2개 정도가 남을 시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제가 딱 요 정도 분량을 하니까 좀 편하긴 했어요.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긴 했어요. 굉장히. 오늘 제가 또 일이 있었거든요. 그 유튜브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방송이 있는 날이라서 그 유튜브 본사에는 못 가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진짜 무슨 그 미래의 그런 거 있죠. 화상 막 회의 같은 거 하는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했어. 화면 딱 뜨고 저는 그거 했어. 제 얼굴로 안 하고 저는 그 슈바견 띄워놓고 했어요. 슈바견 사진 띄워놓고 그냥 저 강아지님도 소개 좀 해주시죠 이러니까 강아지라니. 가원하시는 내가 너무 더워서 안 되고. 잭더리퍼가 유명해진 게 영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도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국은 강대국이니까요. 약소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듯하네요. 그것도 약간의 일리가 있네요. 이번 방송에서 잭더리퍼의 대추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잭더리퍼에 관해서 방영했던 다큐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의 다큐라서 지금은 잭더리퍼에 대해서 어떻게 추리가 업데이트됐는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그 다큐가 있었구나. 저는 그 다큐 못 봤어요. 슈바견 말고 찹쌀로 하시지. 그거는 음성 변조까지 해야 돼서 그것까지 하려면 음성 변조까지 해야 되잖아. 스카이님 시험을 망치셨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힘내십시오. 미스터리 파일 시리즈. 제가 은근히 이런 걸 다루는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미스테리 방송을 잘 안 봐요. 미스테리 관련 방송이랑 그 뭐죠? 뭐 이야기 속으로 뭐 이런 거 이야기 속으로 한다. 그 뭐죠? 갑자기 이름도 제목도 생각 안 나. 내가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 있는데. 이야기 속으로 옛날 거잖아. 그 뭐지? 서프라이즈도 잘 안 봐요. 일부러 안 봐요. 그거는 오히려 저는 예능이나 이런 거는 챙겨보는 편인데 그런 건 일부러 안 봐요. 괜히 너무 똑같을까봐. 그리고 볼 시간도 솔직히 없고 예능 보기도 바빠. 그냥 제 느낌대로 하는 거죠. 제 필대로. 보험료와 보험료 이율 때문에 이번 그 수능이 그랬다면서요. 문과도 이과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이과도 문과의 그런 뭐 문법적인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고 약간 좀 복합적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능 보신 분들. 네, 생방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생방이에요. 네. 스트리밍이라는 글자가 있고 이러면 생방이고 들어오셔서 채팅이 쳐지면 생방인 겁니다. 더 답글이 그냥 댓글만 쓸 수 있으면 생방이 아닌 거고 채팅이 쳐지면 생방이죠. 언제 시작했습니까? 제 방송은 항상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보통은 원래 지금도 방송 분량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좀 짧게 준비했어요. 게임 한 판 하려고. 의외로 이거 라이브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긴 해요. 자, 그래서 네, 스트라이거님 알고 있어요. 스트라이거님이 보내시는 비트는 제가 항상 그 메일로 확인해요.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 보내셨구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기회 될 때 틀어드릴 테니까 보냈다고 무조건 틀진 않아요. 네, 오늘은 게임 할 겁니다. 지금 괴담은 이제 일요일날 오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은 라디오 방송 끝났고요. 이제 방지 좀 바꿔야지. 알아야라는 게임 할 겁니다. 수능은 저에게 10년 전인,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수능을 언제 봤는지. 자, 방제 좀 바꿀게요. 유튜브 스트리밍은 진짜 딜레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뭐 후원이고 뭐고 다 좋은데 딜레이부터 좀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 유튜브도 여기서 제목 바꾸면 바뀌나? 바로 바뀌나? 오케이. 되나보다.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어. 바뀌었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제목 바뀌었죠? 예, 브레드방님 들어가세요. 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잭더리퍼가 여성이라는 이야기도 아까 나왔었어요. 여성일지도 모른다는 용의자로 나왔었어요. 예, 별비님 들어가세요. 예, 알아야는 알아야 깰 수 있죠. 자, 정리 좀 해봅시다. 잠깐만요. 알아야, 뭐야?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업데이트야? 뭐 버그가 있었나? 업데이트 중이네요, 지금. 잠시만요. 업데이트 중입니다. 오케이. 유튜브 광고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주무실 분